이번 시간에는 벡터의 내적과 외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내적과 외적은 주로 이제 벡터가 곱하기가 됐다. 벡터를 어떻게 곱하지?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벡터의 그 곱셈에 이제 내적과 외적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그러면 이제 벡터는 어떻게 더하고 뺐는지 각각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덧셈은 결국에는 벡터라는 게 내가 그 어떤 시점이 있고 이제 종점이 있죠. 그러면 이제 덧셈은 사실 종점에서 또 다른 그 벡터를 종점에서 시작을 해서 시점이 되겠죠. 또 다른 벡터의 시점이 되고, 다시 말하면은 그 어떤 벡터가 있으면 이게 A라는 벡터인데 또 이제 그 또 다른 벡터 B가 있고 또 다른 벡터 C가 있고 또 다른 벡터 D가 있다라고 하면은 C, D, 요게 C고요. 요게 이제 D 벡터고, 요게 C 벡터고, 요게 이제 G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종점,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는 시점, 이 벡터, 그 벡터의 마지막 위치, 그 방향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라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덧셈은 그런 개념이고, 기하학적으로는 이제 그냥 우리가 대수적으로 이제 풀 때는 각각에 해당하는 그 성분들, 각각의 위치에 똑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의 성분들을 그냥 더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벡터의 합을 구하는 법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 지금까지 많이 해왔죠.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해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 벡터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B 벡터랑 평행이 되는 거, 그리고 또 A 벡터랑 평행이, 요 두 개가 이제 평행이고 요 두 개가 이제 평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마주치는 요 점에 대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A하고 B의 합한 벡터가 되거나, 또는 이제 삼각형 법칙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벡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A 벡터라 그러면 시점이고, 종점에서 B 벡터를 다시 시작시켜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A에서 B 벡터 관계, 이렇게 A에서 B 벡터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왼쪽에 있는 첫 번째 했던 게 평행사변의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게 삼각형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벡터가 이렇게 대수적으로 있다라고 치면 굉장히 수월하죠. 뭐 대수적으로 돼 있으면은 요 각각의 성분에 맞는 값을 더해주면 되니까, 결국에 A에다가 B를 더하게 되면은 각각의 성분의 값이니까 여기는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2가 1이 2일로 가겠죠. 이제 그 2일로 가는 거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이 평행사변형 이제 시점을 일치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벡터의 시점이 같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평행사변형으로 가려 그러면.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되는 부분이 벡터의 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법칙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벡터 A의 끝점에서 벡터 B의 시작점을 일치시켜서 끝점 다 연결시켜 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냐, 다시 말하면 A가 아래쪽,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쪽으로 갔다가 다시 B가 왼쪽 위쪽으로 왔잖아요. 그럼 결국에 어디 있냐, 맨 마지막 지점이 어디냐, 나는 그 지점을 벡터로 표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덧셈의 성질은 뭐 잘 알려져 있는 이제 교환, 벡터는 서로 교환해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제 법칙이 되고 실제 대수적으로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성립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결합의 법칙은 앞에 두 개, 뭐 세 개의 벡터를 더하는데 앞에 두 개를 먼저 더하나 뒤에 두 개를 먼저 더하나, 실제 그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이 성립함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등원이 존재하느냐, 항등원은 내 벡터의 값이 뭐를 더했는데 내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0벡터가 저희 존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등원이 나오는 항등원을 구할 수 있는 그 벡터의 값,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벡터에 뭔가를 더했더니
항등원이 나왔다. 그럼 요 이제 물음표가 이제 역원이 된다는 얘기죠. 역원은 연산의 항등원을 만드는 원소, 항등원을 나오게 하는 원소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덧셈의 역원은 부호가 반대인 수가 나오는 게 맞겠죠. 곱셈의 역원은 곱셈의 항등원이 1이니까 곱셈의 역원은 부호가 반대인 수가 아니라 그 역수가 나오는 부호가 반대인 역수는 아니고요. 곱셈의 역원은 이건 아니고 역수가 나오는 값이 되니까 a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가 점이 여기 곱하기가 되겠죠. 곱셈의 역원이니까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밑에는 더하기가 맞고요. 파이썬에서는 뭐 그 쉽게 할 수 있죠. 아까 계속 우리 뭐 몇 번 해봤잖아요. numpy라는 거에 라이브러리 쓰면은 쉽게 대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심할 거는 numpy 라이브러리 쓸 때는 꼭 numpy를 우리가 이제 numpy를 이제 파이라고 이제 np라고 이렇게 줄여서 써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돼 있지만 numpy를 쓸 때에 대수적으로 쓰려면 꼭 array 함수를 꼭 쓰셔야 됩니다. numpy array를 써야지만 이제 뭐 a 벡터 곱하기 뭐 b 벡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조금 뭐 이거는 파이썬에서 쓰는 것인데요.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Z라는 데에 쓸 건데 요 집에 대해서 집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C보다는 훨씬 낫죠. IJ를 넣을 건데 어느 안에 있는 거니 XY를 할 때 요 집이 압축되어 있는 그걸 말하잖아요. 근데 요 집의 형태가 재밌어요. 이렇게 XY를 하면은 위에 있는 XY가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찝을 해놓냐는 거예요. 저게 X를 찝해놓고 그 다음에 Y를 찝해서 뭐 이렇게 쓰는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요. XY를 찝을 하면은 찝을 한다는 압축하면은 요 앞에 있는 거를 쫙 다 모아놓고 또 뒤에 있는 항을 쫙 다 모아놓는 거예요. X 자리에 있는 앞쪽의 성분, 뒤쪽에 있는 성분 이런 식으로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각각이 요 하나하나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보게 되면 i에다가 j를 더해라 이렇게 되는데 그 XY에 찝이 되어 있으니까 2, 3, 3, 1 이게 계속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말하면 2, 3을 다 더해가지고 그 5가 됐고 그 다음에 3, 1 이거 다 더해서 이제 4가 된 거죠. i랑 j를 다 더해라. XY에 있는 i랑 j라는 게 찝을 읽어내면은 이 i라는 거가 뭐냐면은 이제 한 줄씩 한 줄씩 한다는 거예요. 찝에 x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다 끄집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뒤에 있는 y를 끄집어내서 다 더해주고 이렇게 된다. 찝은 반복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이터러블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파일선에서 이터레이터, 뭐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데코레이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도 좀 나중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리스트를 찝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찝이 1, 2, 3, 찝이 4, 5, 6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뭐 3행짜리를 한 게 아니고 찝이 이렇게 두 칸으로 돼 있으면 이거는 1, 4, 2, 5, 3, 6을 찝한 거예요. 이거를 찝한 거다. 만약에 이게 세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1, 4, 7이 이제 한 덩어리가 같은 계열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2, 5, 8, 3, 6, 9가 이제 다 같은 자리에 있는 거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찝이 됐다는 거는 요 같은 자리에 있는 것들이 찝이 된 거죠. 1, 5, 9, 여기가 2, 5, 9, 3 이렇게 찝을 한다는 거죠. 자리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원소를 쓰는데 원소 가로 쳐놓는 그 자리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찝해 놓는 거예요. 자리에 해당하는 것 다 찝해 놓는 그런 형태다라고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넘파이 어레이를 쓰게 되면 아주 너무 쉽죠. 그냥 UV 더하게 되면 이걸 쓰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찝은 그냥 우리 파이썬에서 그냥 하나의 함수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찬가지죠. 이제 이 부분들은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뭐 더하기 빼기고 이걸 파이썬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하면 파이썬 np 어레이를 쓰시게 되면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집어넣고
항상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어레이에다 집어 넣어야죠. 그래서 어레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희가 출력을 하게 되면 코마가 빠져 있는 이렇게 63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번 저희 이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집어넣고 XY를 정의해 놓고 어레이로다가 한 다음에 UV 더하는 똑같은 앞서 했던 내용과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뺄셈이 나왔는데 뭐 뺄셈도 마찬가지죠. 뭐 뺄셈도 성분을 빼는 건데 여기 좀 보게 되면은 A에서 A가 요거고 B인데 여기 좀 그래프가 좀 이상해. 원래 이제 뺄 거에서 이제 빼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방향이 여기 좀 묘하게 되어 있는데 A에서 B를 뺀다는 말은 A에서 B를 이렇게 빼는 거고요. 여기도 A, B도 이상해요. 여기가 점이 B겠죠. 여기가 점이 A가 될 거고. 그래서 아래쪽이 되고요. 이거 증명을 한번 해보려면은 A에서 B를 뺀다는 거는 B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B를 그려놓고 여러분들 해본 적 있잖아요. B를 그려놓고 이게 B인데 마이너스 B의 벡터인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 배운 거 있죠. 똑같이 이렇게 평행사변을 그려가지고 이제 여기서 제가 좀 한 칸 덜 그렸나 본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거니까 비슷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뺄셈을 할 때는 뒤에 있는 그 빼기를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이제 벡터를 그린 다음에 합쳐도 된다. 이제 그렇게 되고요. 바로 하려면은 빼는 쪽에서 빼려고 하는 대상에다가 그 화살표를 그려주면 됩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는데 이거 제일 많이 쓰는 게 인공지능에서도 쓰지만요. 이 게임에서 많이 써요. 캐릭터가 오브젝트를 바라보는 방향이 있잖아요. 캐릭터가 있는데 내 캐릭터가 있고 오브젝트가 있잖아요. 그럼 오브젝트에서 나를 빼요. 그러면 그쪽 방향에 화살표가 나오죠. 그래서 캐릭터가 항상 오브젝트 방향으로 이렇게 위치를 할 수 있는 오브젝트에서 그냥 벡터로 만들어 놓고 그냥 빼면은 내가 그쪽으로 그냥 보게 돼 있죠.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 벡터가 나오는 바람에 방향을 내가 정할 수가 있으니까. 파이썬에서도 뭐 찝을 써가지고 찝을 써서 각각을 다 계산해가지고 빼서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numPy 써서 U에서 V를 빼는 어레이 써가지고 numPy 어레이 써서 쓰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이제는 뭐 워낙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힐수록 들어가지고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세 가지의 빼기가 있는데요. 그냥 뭐 직관적으로 봐도 같은 자리에 있는 컴포넌트들의 빼기를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그 numPy 어레이 쓰셔서 U-V 빼서 사용하시면 되고 계속 또 반복하지만 이렇게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정의한 거랑 다르게 numPy 어레이를 쓰게 되면은 콤마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1, 6, 8, -14를 U-V 빼서 쓰게 되면 -19와 2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도 -11, 14 거기서 빼기 19를 하니까 -11에서 -19를 빼니까 8이 되고 14에서 21을 빼니까 35가 나오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번 시간에 배울 것도 이제 곱셈이 있어요. 벡터에서 곱셈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내적이라는 거랑 이제 외적이라는 거. 보통 이제 이너 프로덕트, 이너 안쪽으로 뭐 한다, 이게 곱하기 프로덕트라는 말 써요. 여기서 이제 뭐 멀티플리케이션은 아니고요. 프로덕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아우터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 아우터 프로덕트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고요. 내적을 하게 되면 항상 지금 외워야 되는 게 내적을 하면 스칼라 값이 나옵니다. 이것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적을 하면은 스칼라 값이 나온다. 내적을 하면 그 값, 스칼라가 해당하는 값이 나온다. 두 벡터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두 벡터가 거리가 가깝다. 그러면은 얼마나 가깝냐? 이제 이런 것들에 쓰는 건데
조금 있다가 배울 이제 그 거리라는 걸 쓸 때 절대적인 거리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는데 사실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이 점에서부터 이 점의 사이에서의 어떤 이 절대적인 거리, 이 절대적인 거리를 구할 때 쓰는 거는 조금 이따가 배울 이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라고 유클리드 거리가 있어요. 절대적인 거리를 구하는 건데 그거 말고 절대적인 거리 말고 상대적으로 얼마나 이게 조금 더 성향이 비슷하냐 뭐 이런 거 구할 때 유사성 이런 거 구할 때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서 이제 이게 거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리는 아닙니다. 뭐 도트 프로덕트라고도 하고요. 또 이너 프로덕트라고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쓰는데요. 보통 저는 이제 이너 프로덕트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도트라는 말을 쓸 때 이제 그 파이썬에서 도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또 알아두어야 또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컴퓨터에서는 특히나 이제 이 도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얘기지만 내적은 임의의 두 벡터에서 스칼라 값을 내는 연산이다. 결과가 스칼라가 나온다라는 거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스칼라 곱셈은 뭐 다들 아시죠? 그냥 벡터가 있는데 벡터의 방향을 이거 말 틀렸죠? 방향을 그대로 또는 반대로 그대로도 할 수 있고 반대로도 하면서 크기를 키우는 것만인 건 아니고요. 키우거나 글씨가 너무 휘갈렸어요. 이게 아무래도 칠판이 아니다 보니까 키우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스칼라 곱이다. 이제 벡터의 스칼라 곱이 되면 이제 각각의 성분에 다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1, 2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2배를 하게 되면 이제 2사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사가 되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원래 A가 이렇게 노란색 줄에 뭐 파란색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A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 2였는데 2배로 다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2. 근데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이제 확장되거나 이제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2분의 1을 하게 되면 줄어드니까요. 곱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벡터의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동일한 방향에서 커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합의 법칙은 A, B, V 이렇게 A, B, V 이렇게 해서 뭐 A하고 B를 먼저 곱한 다음에 이 스칼라입니다. A, B가 여기 좀 안 나와 있는데 A하고 B가 이제 스칼라입니다. 스칼라고 여기서 이제 V가 벡터입니다. 사실 조금 책에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좀 섬세하게 표현이 안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프린터가 분배 법칙, 내가 스칼라가 이제 벡터에 다 분배가 되는 몇 번 반복해서 이제 좀 많이 이해되실 거예요. 스칼라 곱셈에 대한 항등원도 이제 존재를 하는 이제 내가 내 벡터에 뭘 곱하면은 내가 될까? 스칼라 값으로 1이죠. 뭐 1을 곱하면은 그냥 다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파이썬에서 또 조금 이걸 어떻게 이제 해볼까? 넘파이 라이브러리를 써서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그냥 값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에 있는 값에다가 실제의 그러니까 x를 불러다가 그걸 이제 i라고 저희가 이제 해놓고 이제 c를 곱하게 되면 c가 이제 알아서 8이 이제 3에도 들어가고 4에도 들어가서 24, 32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넘파이를 많이 쓰죠. 넘파이를 많이 써야지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3, 4를 이제 U에다 두면은 그냥 UC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이 표현보다는 C에다가 U를 이제 뒤쪽을 이제 보통 이제 행렬이나 벡터를 쓰고 이제 앞쪽에 스칼라 값을 쓰는 게 이제 보통이니까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콤마가 없는 이제 넘파이 어레이로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